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2부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입니다. 1.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비엔나에 살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심리학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글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 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역시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기 비결을 아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인들 식모까지도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라. 이런 일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관심의 표현도 진지해야 한다.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관심을 끄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원칙 1.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였습니다. 다음은 원칙 2. 미소를 지어라.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 미소된 얼굴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저는 불평이나 애로사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랑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들의 말을 미소 지으며 들어주다 보면 문제 해결도 훨씬 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날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브러함 링컨은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지혜롭게 처세하며 살았는데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뉴욕 어느 백화점의 광고 중 일부입니다.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으며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 2. 미소를 지어라. 스마일이었습니다. 다음 3번째, 이름을 잘 기억하라.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짐 팔리는
나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소. 사람이란 지구상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반복하여 외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루즈벨트는 기계공들의 이름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머슨에 의하면 좋은 습관은 약간의 희생을 지불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원칙 3.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였습니다. 다음은 원칙 4. 경청하라. 즉,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입니다. 잭 우드포드는 사랑의 이방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다. 사업상의 면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다음 이 말은 자녀가 엄마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난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경청자 중에 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였는데요. 프로이드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경청하는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스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고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이드가 나에게 보내주는 주의력,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그의 찬사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말을 그렇게 들어줄 때의 기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원칙 4.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 였습니다. 다음은 5번째,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입니다. 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실패를 경험했다면 전술을 바꿔보시라. 그 사람이 흥미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가? 연구한 후에 다시 시도하라. 원칙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였습니다. 6번째,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수고를 끼쳐 죄송하지만 이것을 좀 감사합니다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친절한 감사의 말은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톱니바퀴에 신선한 기름을 쳐준다. 이러한 태도는 훌륭하게 교육받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이다. 에머슨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타인보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실하게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정치가 디즈렐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들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원칙 6.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 였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린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 1.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원칙 2. 미소를 지어라. 원칙 3. 이름을 잘 기억하라. 원칙 4. 경청하라. 원칙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원칙 6.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 이상 6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